교수님, 저는 한국에 갈 생각이 없어요. 이토 하루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하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은 경쟁자였어요. 아버지는 대기업 간부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술을 모방한다고 늘 불만이었어요. 친구들과도 한국이 주목받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우리 기술이 원조인데 왜 한국이 주목받는 거야? 그런데 교수님이 한국 교환학생을 추천했어요. 하루키는 황당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는데요. 직접 가보면 알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요. 싫어하는 걸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망설였지만 결국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토 하루키는 일본 명문대 국제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어릴 때부터 일본 경제의 우수성을 배우며 자랐고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버지는 일본 대기업의 간부였어요. 퇴근 후에는 늘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도 한국이 우리 기술을 베껴서 계약을 빼앗아갔어. 하루키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한일 갈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한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졌어요. 친구들과도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한류가 주목받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우리 기술이 원조인데 왜 한국만 주목받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나카무라 교수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추천했어요. 하루키 군, 한국에서 한 학기 지내보는 건 어때요? 남의 것만 모방하는 나라에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요? 교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직접 경험해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하루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싫어하는 걸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여전히 망설였지만 그는 결국 교환학생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공항과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루키는 안전벨트를 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대형 전광판 광고였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대기업들의 광고가 곳곳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이런 건 일본에서도 봤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거겠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전광판에는 일본어 안내도 나왔어요. 지하철 내부는 예상보다 조용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그는 일부러 창밖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괜히 한국에 감탄하는 일은 없어야지. 그러나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과 화려한 거리,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이 예상과 달랐어요. 역 주변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간판이 빛나고 있었고 일본에서도 유명한 브랜드들이 보였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일본이랑 크게 다를 게 없잖아. 하지만 하루키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도 결국 따라한 것뿐이야. 겉만 번지르르 할 뿐이겠지. 학교 첫날 그는 교실로 들어서며 긴장했어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가운 시선을 받을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자 하루키는 더욱 당황했어요. 오늘 수업은 한일 경제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협력이라고? 일본이 한국을 도와준다면 모를까 뭘 함께한단 거지. 그러나 교수님은 일본과 한국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술을 활용해 성장한 것은 맞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연구, 개발로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했어요. 하루키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일본을 모방하는 나라일 뿐이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과연 사실일까?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며칠 후 하루키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도 유명한 기업이었지만 그는 단순한 모방 기술을 확인할 생각으로 참가했어요. 그런데 공장 내부를 둘러보면서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연구개발센터에서 엔지니어들이 최신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었고 자동화 설비는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어요. 저희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연구원이 자신 있게 설명했어요. 혁신이라고? 설마. 그의 시선이 연구소 구석에 머물렀어요. 벽에는 특허 등록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어요. 하루키는 놀라 일본 기업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하루키는 당황했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일본인 연구원과의 대화에서 찾아왔어요. 한국 기업들 대단하죠? 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하면서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게 됐어요. 솔직히 일본도 배울 점이 많아요. 하루키는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눈앞에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다르잖아. 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장 견학이 끝난 후에도 하루키는 혼란스러웠다. 일본 기업에서나 볼 법한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과 높은 기술력이 한국에서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 연구소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다. 하루키는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서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일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시설 면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고 직원들의 분위기도 자유롭고 활기찼다. 그때 한 일본인 연구원이 옆에 다가왔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하루키는 순간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어떠세요? 한국 기업은? 솔직한 대답을 망설이던 하루키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솔직히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국 기업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서 일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하루키는 그 말에 의문이 들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르던가요? 여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빠르게 도전하고 빨리 수정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죠. 일본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만 가끔은 그 과정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하루키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연구원의 말이 아예 틀린 것도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봤다. 그러나 여기서 직접 본 모습은 그가 알던 한국과 달랐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연구소를 둘러보는 동안 하루키는 연구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팀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고 상급자에게도 스스럼 없이 질문을 던졌다. 일본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견학이 끝난 후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층 빌딩들과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며 하루키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한국 경제 성장 원인, 화려한 도시에 비해 내면은 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한국의 기업 문화는 일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과연 자신이 알고 있던 한국이 맞을까? 기숙사에 도착한 후에도 하루키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봤다. 일본 경제 잡지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 정도로 표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과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이건 예상 못했는데 그는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며칠 후 그는 조별과제에서 한국인 학생과 같은 팀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대화가 많아졌다. 하루키 씨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하죠. 기술력 면에서는 일본이 앞서 있으니까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그럼 이걸 한번 보세요. 그가 보여준 자료에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밀려난 과정,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그래프도 있었다. 하루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늘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니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인터넷을 검색했다.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을 살려 협력하는 관계도 많았다.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이 맞을까? 점점 더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조별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루키는 한국인 학생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팀원 중 한 명인 정현우는 적극적으로 하루키에게 말을 걸었다. 하루키 씨, 일본에서도 이렇게 조별과제를 자주 하나요? 있긴 한데 한국만큼은 아니에요. 스터디 모임이 시작되자 하루키는 자연스럽게 팀원들의 분위기를 살폈다. 한국 학생들은 발표 자료를 만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눴고 토론이 열띠게 이어졌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런 과정을 훨씬 조용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데 현우가 하루키에게 PPT 파일을 넘겨주며 말했다.
하루키 씨는 일본 경제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한국 쪽을 맡을 테니 일본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과제를 위한 협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현우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스터디가 끝나고 현우가 말을 걸었다. 내일 저녁에 스터디 카페에서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 하루키 씨도 같이 할래요? 스터디 카페? 응. 한국에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곳이 많아요. 직접 보면 좀 놀랄 수도 있어요. 다음 날 하루키는 처음으로 스터디 카페에 갔다. 늦은 밤인데도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쪽에서는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고 노트북을 두드리는 사람도 많았다. 여기선 다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거야? 응, 다들 경쟁이 치열하니까. 한국에서는 취업도 쉽지 않고 실력을 쌓아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 하루키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면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과제가 진행될수록 하루키는 한국 학생들의 태도에서 많은 걸 배웠다. 빠른 의사 결정, 유연한 사고방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노력. 그는 단순히 일본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니라 한국이 가진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점점 하루키의 생각이 변해가고 있었다. 스터디 카페에서 조별 과제를 하던 중 하루키는 문득 시계를 보았다. 벌써 새벽 1시였다. 그런데도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게 흔한 일이야? 그의 물음에 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분위기야. 다들 취업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노력해야 해. 하루키는 의아했다. 일본에서도 취업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한국처럼 밤새워 공부하는 문화는 흔하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기회가 많지 않거든. 대기업이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누구보다 앞서 있어야 해.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하루키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한국의 경쟁력은 결국 이런 노력에서 나오는 거였나? 그는 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한국은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야. 일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남이 만든 걸 베끼는 게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하루키는 한국의 산업과 경제 성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다. 그는 현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 추천해 줄 만한 책이 있어?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몇 권 추천해 줄게. 근데 직접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이번 주말에 우리랑 같이 가볼래? 어디를? 스타트업 기업 탐방. 직접 가서 보면 더 확실히 이해될 거야. 하루키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이 되자 하루키는 현우와 함께 서울의 한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했다. 그곳은 대기업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사무실은 개방적이었고 직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회사 대표가 직접 나와 기업 문화를 설명했다. 저희는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해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유연한 사고가 가장 중요하죠. 하루키는 이 말을 듣고 일본 기업들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일본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실행하는 문화가 강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도전하고 있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거야? 하루키가 묻자 현우가 대답했다. 응. 여기서는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전통적인 방식보다 새로운 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 그 순간 하루키는 처음으로 인정하고 싶어졌다.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하는 게 아니야. 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있어. 그동안 그는 한국을 경쟁자로만 봤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다른 시각이 생기고 있었다. 이 경험이 하루키의 사고방식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설명회 당일 하루키는 현우와 함께 행사장에 도착했다. 강당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빽빽이 앉아 있었고 무대에서는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취업 전략과 기업 문화를 설명하고 있었다. 한 일본 기업의 설명이 끝나자 하루키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노트북을 켜거나 필기를 하며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다. 이 분위기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데 현우가 하루키를 향해 웃으며 속삭였다. 어때? 좀 놀랍지? 솔직히 예상보다 더 치열한 분위기네. 설명회가 끝난 후 현우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갔다.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키는 점점 한국 학생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솔직히 일본 기업에 지원할 생각은 없어. 하루키가 묻자
현우의 친구 중 한 명이 대답했다. 당연히 있지. 일본 기업은 안정적이니까. 하지만 요즘은 한국에서도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굳이 일본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일본보다 한국 기업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뭐야? 여긴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니까. 기업 문화도 빠르게 바뀌고 있고. 하루키는 그들의 대답을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동안 그는 한국을 경쟁자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에게 일본은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일본을 참고하되 그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내가 알던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경쟁이 아니구나. 그는 이제 막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하루키는 기숙사 방에 돌아와 다시 한번 일본과 한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검색했다. 그가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지고 있었다. 조별 과제가 마무리될 즈음 하루키는 자신이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험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경험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뒤흔들고 있었다. 과제 발표를 앞두고 현우와의 대화가 많아졌다. 하루키 씨,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강조하면 좋을 것 같아. 협력? 응. 일본은 세밀한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강점이고 한국은 빠른 혁신과 도전 정신이 강점이잖아. 두 나라가 경쟁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루키는 처음엔 반대할 생각이었지만 어느새 자신도 그 생각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 확실히 서로 다른 강점이 있는 건 맞으니까. 발표 당일 교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팀원들이 띄우고 발표를 시작했다. 하루키는 자신도 모르게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한국과 일본은 단순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정밀 제조 기술과 한국의 IT 혁신이 결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라 놀랐다.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은 하루키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토 군,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단순히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 한국은 스스로 발전하고 있었고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이곳에서 배우면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표가 끝난 후 하루키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저 발표를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에 대한 주제로요. 그래, 어떤 이야기였냐? 한국이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직접 와서 보니 한국은 자기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일본과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 이제는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과 한국이 함께하면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다. 너 많이 변했구나. 하루키는 스스로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그는 현우와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하루키 씨, 일본에 돌아가면 뭐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일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야. 그럼 하루키 씨가 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그 말에 하루키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경쟁자로만 보지 않았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 이제 그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려 한다. 귀국을 앞둔 며칠 동안 하루키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어요.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고층 빌딩에는 대형 광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신호체계, 최신식 전광판이 보였어요. 일본에서 보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일본을 모방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만의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기업 문화 차이, 미래 산업 전망 같은 키워드를 찾아봤어요. 검색 결과를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어요. 현우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보내기 위해 한강공원에 갔어요. 강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멀리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네요. 근데 하루키 씨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처음엔 한국에 대한 반감이 가득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루키는 피식 웃었어요. 솔직히 나도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라. 근데 여기에 와서 직접 보니까 한국은 일본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우리도 일본에서 배운 게 많아요. 하지만 배운 걸 바탕으로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말에 하루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은 배운 걸 흡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요. 그게 대단한 점이에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본에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일본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기업 간 협력이나 문화교류 같은 걸 연결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오, 그거 멋진데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현우는 하루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하시겠지만 하루키 씨가 직접 보고 배운 걸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하루키는 한강 너머에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돌아보았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걸 부정하려 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귀국을 앞둔 며칠 동안 하루키는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어요.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고층 빌딩에는 대형 광고가 빛나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신호체계, 최신식 전광판이 보였어요. 일본에서 보던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일본을 모방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만의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기업 문화 차이, 미래 산업 전망 같은 키워드를 찾아봤어요. 검색 결과를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는지 깨달았어요. 현우와 함께 마지막 저녁을 보내기 위해 한강공원에 갔어요. 강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멀리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네요. 근데 하루키 씨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처음엔 한국에 대한 반감이 가득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루키는 피식 웃었어요. 솔직히 나도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 직접 보니까 한국은 일본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울 점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우리도 일본에서 배운 게 많아요. 하지만 배운 걸 바탕으로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말에 하루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은 배운 걸 흡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요. 그게 대단한 점이에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본에 돌아가면 뭐 할 거예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일본에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기업 간 협력이나 문화교류 같은 걸 연결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어요. 오, 그거 멋진데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어요. 현우는 하루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처음엔 반대하시겠지만 하루키 씨가 직접 보고 배운 걸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하루키는 한강 너머에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돌아보았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걸 부정하려 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시 오게 될 것 같아요. 그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하루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새로운 길을 고민했어요. 한 학기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한국에서 변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힘들진 않았냐? 괜찮았어요. 아버지는 짐을 들어주며 조용히 말했다요. 한국에서 뭘 배웠냐?
그 질문에 하루키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직접 보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일본과 한국이 경쟁하고 있는 건 맞지만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할 수도 있는 나라였어요. 두 나라가 힘을 합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아버지는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할 거냐? 하루키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기업 협력이나 문화 교류 같은 걸 다뤄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루키는 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반대할 것 같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배운 거라면 나도 쉽게 반대할 순 없겠지. 그 한마디에 하루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학교로 복귀한 후 친구들을 만났어요. 드디어 돌아왔네. 한국 어땠어? 그냥 여행 간 거 아니었어? 친구들의 관심 어린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루키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한국을 경쟁자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가보니 우리가 배울 점도 많더라고요. 특히 빠르게 실행하는 문화나 기업들의 도전 정신 같은 것들 말이야. 친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거야? 진짜 한국 기업 취업도 고민해본다는 거야? 그때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다요. 근데 나도 요즘 한국 기업 취업 정보 찾아보고 있었어. 생각보다 조건도 좋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도 많더라고. 그 말을 듣고 주변 친구들이 흥미롭게 반응했어요. 진짜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일본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하루키는 놀라면서도 뿌듯했어요. 자신이 먼저 경험한 것이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기업의 신입 봉채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기존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언어였지만 이제는 미래를 위해 꼭 익혀야 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한국과 일본을 잇는 전문가가 되는 것. 그동안 한국을 경쟁자로만 보며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자신을 떠올리며 이제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의 다음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여기까지 하루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보았던 하루키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는 하루키의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